이 애끓는 편지 속에 모든 것이 용암처럼 들끓고 있습니다. 이 충정의 글을 읽고 우리 모두 애국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우회전하세요. 대통령 부정선거에 대하여 윤석열 대통령을 기다리는 자유시민 애국자입니다. 지금의 우리나라는 매우 안녕하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좌우 국민 여러분 혹한의 주의 탄핵 정국으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받고 계셔서 피를 토하는 심정이며 괴롭고 너무너무 가슴이 시리고 아픕니다. 한 분 한 분 손을 잡고 위로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합니다.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그냥 눈 감고 지내면 호의호식하며 임기를 마치고 정권을 넘길 줄을 왜 모르겠습니까? 국민 모두가 이것을 알 것입니다. 대통령 이 새끼 바보 아니야? 일도 제대로 못하는 게 별지랄 다 하네 하셨을 것입니다. 일을 제대로 못한 것 맞습니다. 대통령 되고 일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칼춤 추는 자들이 일을 못하게 했습니다. 대통령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월급 받는 것 이외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지령에 의해 모든 게 돌아갔으니까요. 군검경 각 부처 국정원까지 대통령은 호수와 비였습니다. 대통령을 뽑아준 국민들은 이제 부정선거도 파헤쳐지고 문재인 뉴스비도 파헤쳐질 거라고 기대에 부풀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러한 지시사항이 모두 다 각 부처도 직무기관, 언론도 직무기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국민들은 아니 이게 뭐야 더 이상 기댈 곳이 없네 하고 낙담 원망 그러면서 여론은 최악이 되어갔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도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그래 내가 대통령이지 대통령인데도 잘못된 것을 보고 나의 평온을 위해 임기까지 눈을 감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려고 대통령이 된 이후에 지금까지 해보고 또 해봤다는 것을 많은 국민들은 몰랐습니다. 대통령으로도 역부족이었다는 것을. 해결 방법은 대통령직은 물론 목숨까지도 내놓고 국민과 함께 해야 했기 때문에 0.1%의 계엄을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계엄을 하면 국가가 어려워지는 것을 모르고 했겠습니까? 경제는 다시 일으키면 됩니다. 우리는 그 정도는 거뜬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권 자유민주 멸공을 잃어버리면 영원히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계엄을 결정하기까지 수많은 번뇌를 거듭했다고 하였습니다. 번뇌가 심한 날은 술을 먹지 않고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자손만대를 이어나갈 나라가 아닙니까? 그래서 결심했다고 봅니다. 한 목숨 바쳐 이 나라를 주권 자유민주주의 멸공을 되돌려 놓을 수만 있다면 우리나라를 위해 이 한 목숨을 내놓겠다고 확고한 결심을 하고 계엄을 선포하게 되었다고 봅니다. 계엄은 우리가 익히 아는 대로 이 두 가지 때문에 한 것이라고 봅니다. 하나는 부정선거입니다. 또 하나는 정부 부처, 공무원 사회 곳곳에 공산화 종북 종중 공산화 때문입니다. 나라가 말기암의 5천년 마지막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주권 자유민주주의 멸공을 잃어버리는 절대절명의 상황입니다. 계엄으로 해결해야 할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문제 부정선거입니다. 부정선거 카르텔로 대통령도 해결할 수 없는 난공불락 요새이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판사가 선거관리위원장입니다. 고소 고발이 돼도 눈꽃만큼도 수사 움직임이 없는 검찰, 경찰 증거 보전 신청 모두 기각한 판사입니다. 이들이 부정선거 카르텔입니다. 여기에 더불어당이 상위 카르텔입니다. 여론 조작도 이들이 합니다. 또한 대통령보다 더 높은 분이 대한민국에 있는 줄은 우리 모두 몰랐습니다. 그 사람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란 것을 꿈에도 몰랐습니다. 대통령이 되고 나서야 알았다고 생각합니다. 사무총장에게 밑보이면 대통령이고 국회의원이고 자치장이고 당대표든 뭐든 당선이 될 수가 없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만 부정선거라도 뒤집을 수 없이 압도적인 경우를 빼고는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은 0.7% 격차로 이겨 대통령이 됐습니다. 알고 보니 200만 표를 도적질 당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200만 표 정도면 찐제명이 될 거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윤석열에게 0.7%를 국민이 더 주게 만들었다고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들의 간절한 기도의 결실이 아닌가 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계엄을 선포해 나라를 구하려고 하나님, 국민께서 보내주신 것이라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목숨을 바쳐서라도 부정선거와 좌파 카르텔 문제를 끝내기 위하여 결단한 계엄이 결국 국민 계몽령이 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모두 동참하고 기도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당선 유무는 사무총장 입맛대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판사가 위원장을 하고 있는데 이들은 비상근으로 얼굴 마담이고 바지 사장이었습니다. 접대와 뇌물로 매수당했거나 비상근이니까 무관심했을 것입니다. 총선 때도 개표 때도 출근을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모든 부정선거는 사전투표 부재자 투표에서 이뤄졌습니다. 사무총장이 선거에 있어서는 좌상위 무소불 위의 권력자 포식자 갑 중에 갑갑갑갑이었던 것입니다. 국회의원 누구도 부정선거에 대해서 입틀막하고 있는 것이 이것 때문입니다. 국회의원들은 모두가 부정선거를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처럼 역부족이라 감히 말조차 꺼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를 대통령이 저도 해결할 방법이 계엄 말고는 0.1도 없었습니다. 이 0.1이 계엄이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 또 하나는 국가기관과 사회국권, 특히 민노총 직장 내 사조직 모든 곳에 좌경화 공산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국민에게 우리나라는 선진국이다, 경제대국이다, 문화강국이다 하고 무심코 트로트에 웃고 즐기는 사이에 공산화가 진행되고 종북종중 중국 공산화가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지도층에서 시도되었습니다. 문재인 정권 때 꽃이 피었습니다. 오징어 게임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처럼 불꽃처럼 공무원 조직의 사회 곳곳에 좌경화, 즉 공산화가 뿌리를 내렸습니다. 국정원장의 박지원이 대북 송금으로 전과가 있는 인물이라고 봅니다. 겉보기에는 평온한 것 같아 보이실 겁니다. 왜냐, 평범한 국민은 그냥 평온하게 가는 것처럼 해야 하니까요. 단지 대통령 흠집이나 내고 또한 무능한 대통령으로 비치게 여론을 만들어 놓고 다음 대선에서 야당이 정권을 잡을 수 있게 보석을 만드는 일을 하였던 것입니다. 누군가는 대통령 그 새끼 입 닥치고 임기 끝내고 조용히 살아, 날뛰면 탄핵될 것이고 콩밥 먹일 것이라 사형시킬 것이라고 이런 말을 공공연히 듣고 살았던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혹한의 추위에 떨며 광화문 한남동 헌법재판소에서 애국 자유 멸공, 주권 탄핵 반대를 외치며 피눈물 흘리는 것을 더 이상 볼 수가 없습니다. 체포당해 가기보다는 당당히 걸어나가 애국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국민 저항권으로 이 나라를 지켜 새 나라를 만들어 주십시오. 멸공 주권 자유민주주의의 나라로 국민 모두 다 함께 가야 합니다. 더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듭시다. 전 세계 1등 국가를 만듭시다. 위대한 국민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영원히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듭시다.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내용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피 토하는 고통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애국하여 북한의 독재로부터 중공의 공산당으로부터 나라를 지켜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자유와 중국의 자유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윤전박이 옮김.